영호충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예전에는 소사매가 무엇을 하든 다 받아주었는데 오늘은 어쩌자고 소사매의 보검을 날려버렸을까? 그날 밤은 통 잠이 오지 않았다. 영호충은 바위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운기행공을 시도했으나 마음이 불안해 억지로 진행할 수가 없었다. 아스라한 달빛이 동굴 입구로 들어와 돌벽을 비스듬히 비쳤다. 영호충은 벽에 새겨진 풍청향이라는 글자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내밀어 움푹 들어간 글자를 한 획 한 획 따라 쓰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눈앞이 살짝 어두워지며 그림자가 벽에 드리웠다. 영호충은 화들짝 놀라 옆에 놓아둔 검을 움켜쥐고는 채 뽑지도 못한 채 뒤를 향해 힘껏 찔렀다. 그러나 도중에 생각이 바뀌어 우뚝 멈추며 기쁜 소리로 외쳤다. 소사매? 찌르던 힘을 억지로 걷어들이면서 돌아보니 뜻밖에도 동굴 입구에서 한 장가량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마른 몸집에 푸른 장포를 걸치고 얼굴 역시 푸른 천으로 가려 두 눈만 드러낸 채였다. 영호충으로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누구시오? 영호충이 일갈하며 동굴을 나가 검을 뽑았다. 그 사람은 대답 없이 오른손을 내밀더니 연이어 두 번 오른쪽을 내리치는 신용을 했다. 바로 낮에 악영산이 펼쳤던 옥녀검의 두 초식이었다. 영호충은 호기심이 치솟아 물었다. 혹시 본파의 선배십니까?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힘이 질풍처럼 얼굴로 날아들었다. 영호충은 생각할 틈도 없이 검을 휘둘렀으나 곧 왼쪽 어깨에 따끔한 통증을 느꼈다. 그자의 손에 맞은 게 분명했지만 아무래도 내공은 쓰지 않은 것 같았다. 영호충은 몹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재빨리 왼쪽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따라오지 않고 순식간에 수도로 옥녀검 19식 중 6식을 사용해 빠르게 수십 초를 펼쳐냈다. 수십 초가 마치 한 초씩 같았으니 그 빠르기는 실로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가 쓰는 초식은 악영산이 영호충에게 펼쳤던 것과 똑같았다. 영호충은 달빛을 빌려 그 모습을 똑똑히 보면서도 대체 어떻게 수십 초식을 마치 한 초식처럼 펼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영호충은 저도 모르게 입을 떡 벌리고 그 자리에 굳은 채 푸른 장포를 입은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 남자는 긴 소매자락을 펄럭이며 돌아서서 절벽 뒤로 사라졌다. 멀뚱히 바라보던 영호충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외쳤다. 선배님, 선배님! 미친 듯이 절벽 뒤로 달려갔지만 새하얀 달빛만 땅을 비추고 있을 뿐 사람 그림자는 찾을 수 없었다. 영호충은 찬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대체 누구였을까? 한참 동안 머리를 쥐어짜도 이렇다 할 단서는 떠오르지 않았다. 사부와 사모는 저 사람의 내력을 아실 테니 내일 소사매가 오면 물어봐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악영사는 사과일을 찾아오지 않았다. 사흘째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18회가 지난 뒤에야 마침내 그녀가 육대유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열을 하고도 8회 동안 밤낮으로 그녀만 그리던 영호충은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았지만 육대유가 옆에 있는 바람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절벽을 내려갔다. 영호충은 길가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이 산골짜기로 사라질 때까지 멍청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문득 골짜기 뒤에서 흥얼거리는 악영산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무척 경쾌하고 즐거운 곡조였다. 어려서부터 그녀와 함께 자란 영호충은 그녀가 흥얼거리는 노래를 수없이 들었지만 이 노래는 생전 처음 듣는 곡이었다. 그 노랫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영호충은 순간 망치로 가슴을 두들겨 맞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구나. 저건 복권의 미녀로구나. 임사제에게 배운 모양이군. 그날 밤도 복잡한 심사 때문에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경쾌하고 발랄하지만 발음을 알아듣기 힘들었던 악영산의 노랫소리가 끊임없이 귓가에 맴돌았다. 영호충은 몇 번이고 스스로를 원망했다. 영호충, 이 멍청아. 소탈하고 자유로운 네가 노래 한 곡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다니 남아 대장부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악영산이 부른 복권성 민요는 끝내 귓가에서 흩어지지 않았다. 영호충은 고통에 겨워 검을 뽑아들고 돌벽을 마구 때렸다. 단전에서 내력이 용솟음치며 검으로 쏟아져 들어가자 그는 곧바로 악부인의 무쌍무대 영시일검을 펼쳤다.
그 순간 허공을 가르는 파공성과 함께 검은 자루만 남기고 벽에 콱 박혔다. 그걸 보고 영호충은 깜짝 놀랐다. 그동안 무공이 크게 늘었다고 자부했지만 아직 검으로 돌벽을 꿰뚫을 정도는 결코 아니었다. 영호충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이 정순하고 두터운 내공을 검에 실어야만 나무를 꿰뚫듯 손쉽게 돌을 꿰뚫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사부나 사모조차 아직 이르지 못한 경지였다. 어리둥절해하며 검자루를 힘껏 끌어당겼더니 이상한 느낌이 손에 전해져 왔다. 놀랍게도 이 돌벽의 두께는 겨우 2치 혹은 3치 정도로 몹시 얇았고 그 안쪽에 텅 빈 공간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호충은 호기심이 일어 다시 한번 검을 찔러보았지만 이번에는 검이 뚝 부러지고 말았다. 내공이 받쳐주지 않아 3치 두께의 돌조차 꿰뚫지 못한 것이다. 영호충은 욕설을 내뱉으며 밖으로 나가 큼직한 돌덩이를 구해 온 힘을 다해 벽을 내리쳤다. 벽 안쪽에서 전해지는 윙윙대는 소리로 보아 제법 널찍한 공간이 있는 모양이었다. 영호충은 다시 한번 힘주어 벽을 내리쳤다. 그러자 돌덩이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벽을 부수고 반대편 바닥으로 떨어져 대굴대굴 굴렀다. 벽 뒤로 또 다른 동굴을 발견한 영호충은 언제 그랬냐 싶게 복잡하던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서둘러 밖으로 달려가 다른 돌덩이를 구해왔다. 몇 번 더 내리치자 벽에 머리를 들이밀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영호충은 돌덩이를 휘둘러 구멍을 더 크게 만든 후 횃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좁다란 길이 나 있었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발치에 엎드린 해골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실로 예상 밖의 광경이었다. 영호충은 혼미해지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혹시 옛사람의 무덤일까? 아니야, 무덤이라면 똑바로 누워있어야 할 텐데 엎드려 있으니 이 좁은 통로가 무덤일 리는 없어. 영호충은 몸을 숙이고 해골을 자세히 살폈다. 옷이 썩고해져 하얀 뼈가 훤히 드러났고 옆에는 커다란 도끼 2자루가 놓여 있었다. 퍽 좋은 도끼였는지 횃불이 반사된 날에서 여전히 서늘한 빛이 흘러나왔다. 영호충은 도끼 한 자루를 들어보았다. 묵직한 것이 좋기 마흔근은 나갈 것 같았다. 도끼로 벽을 내리치자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렸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날카롭군. 영호충은 놀란 마음을 다독이며 벽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도끼를 내리친 곳은 칼로 두부를 자른 듯 반들반들했는데 그 주변 역시 똑같이 도끼질을 한 흔적이 가득했다. 이어지는 도끼 자국을 한참 따라가던 영호충은 벼랑간 정신이 번쩍 들어 저도 모르게 식은땀을 흘렸다. 이 길은 저 선배님이 도끼질로 만든 것이었어. 그래, 이 절벽에 갇히자 도끼로 산을 깎아 탈출하려 했는데 거의 다 와서 기운이 다해 목숨을 잃으신 거야. 출구까지 겨우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운명이구나. 10여 장을 더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자 영호충은 속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긴 통로를 뚫다니 의지가 굳건하고 무공 또한 무척 높았겠지. 세상에 보기 드문 분이었군. 몇 발짝 더 나아가자 바닥에 쓰러진 해골 2구가 보였다. 하나는 벽에 기대 앉아 있고 다른 하나는 몸을 잔뜩 웅크린 모습이었다. 산에 갇힌 사람이 한 명은 아니었나 보군. 영호충은 해골들을 살피며 생각했다. 이곳은 우리 화산파의 주요 거점이니 다른 문파 사람들이 들어왔을 리 없다. 그렇다면 이 해골들은 문규를 어겨 이곳에 갇혀 죽은 본파의 선배님들일까? 또다시 몇 장을 걸어 통로를 따라 왼쪽으로 굽이 돌자 거대한 동굴이 나타났다. 좋기 1000명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곳에도 7구의 해골들이 앉거나 누운 자세로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하나같이 무기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검 10여 자루가 떨어져 있었다. 다가가서 한 자루 주워보니 보통 검보다 길이가 짧고 날은 2배 가까이 두꺼워 묵직했다. 태산파에서 쓰는 검이군. 일부 검들은 가벼우면서 탄성이 있고 검끝이 몹시 날카로워 한때 숭산파의 선배들이 사용했던 검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머지 3자루는 길이나 무게로 보아 화산파에서 쓰는 검이 분명했다. 영호충은 점점 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오화검파의 무기들이 한 곳에 있다니 대체 어찌된 일이지? 횃불로 동굴벽을 비춰보니 오른쪽 끝부분에서 몇 장 떨어진 곳에 불쑥 튀어나온 바위가 보였다. 바위 아래 벽에는 커다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오화건파는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하류배들이다. 빔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니 비겁하게 흉계를 꾸며 우리를 해쳤다. 두 줄로 이루어진 글귀는 글자 하나마다 크기가 한자 정도 되고 날카로운 무기로 새겼는지 깊이도 몇이나 되었다. 다만 휘갈겨 쓴 것처럼 획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해 몹시 긴박한 상황에서 새긴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글귀 옆에도 조그만 글자들이 무수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하나같이 비열한 무렵에 모렴치한 자들 무능한 겁쟁이라는 욕설과 저주였다. 이를 본 영호충은 화가 치밀었다. 이제 보니 우리 오화건파에게 붙잡힌 무리였구나. 분통이 터지는데 풀 곳이 없으니 이렇게 벽에 욕을 새겼겠지. 이런 행위야말로 부끄러움도 모르는 비열한 짓인 줄도 모르고. 영호충은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그러곤 횃불을 들어 벽을 찬찬히 살폈는데 또 다른 글귀가 있는 게 아닌가. 범송과 조악. 이곳에서 항산파 건법을 깨트리다. 이 글귀 옆에는 사람의 동작을 그린 그림으로 가득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한 명은 검을, 다른 한 명은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는데 도끼를 든 사람이 검을 든 사람의 건법을 깨트리는 모습이 분명했다. 대강 추려도 최소한 500, 600개는 되는 그림이었다. 그 옆에는 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장승풍과 장승운. 화산파 건법을 완전히 깨트리다. 영호충은 버럭 화가 났다. 수치도 모르는 놈들 같으니. 정말 아나무인이구나. 우리 화산파 건법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은 무림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감히 깨뜨렸다는 표현을 쓰다니. 그것도 완전히 깨뜨렸다고. 이런 오만한 자들을 보았나? 영호충은 묵직한 태산파 검을 주워들고 내공을 주입해 힘껏 내리쳤다. 그러자 쨍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며 완전이라는 글자가 망가졌다. 그렇지만 내리치는 순간 벽이 몹시 단단하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돌 위에 글을 새기고 그림을 그리는 일은 제 아무리 날카로운 무기를 가졌다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영호충은 정신을 가다듬고 옆에 그려진 그림을 살폈다. 검을 든 사람은 획 몇 번으로 대충 간략하게 표현되었지만 자세만 보아도 화산파의 입문 건법인 유복래이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나는 듯 가볍고 민첩한 무공이었다. 맞서 싸우는 사람은 쭉 뻗은 무기를 들었는데 곤봉인지 창인지는 확실치 않았으나 무기 끝이 상대방의 검끝을 똑바로 가리키며 이상하고 서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영호충은 냉소를 터뜨렸다. 본 파의 유복래이는 5가지 변초가 숨겨져 있는데 이깟 서툰 자세로 깨트리겠다고. 하지만 그림 속 자세를 자세히 보면 서투름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어떤 흐름이 있었다. 유복래이에는 5가지 변초가 있었지만 그림 속 곤봉에는 67가지의 변초가 있어 유복래이가 어떻게 변화하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 영호충은 그 간결한 그림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보면 볼수록 놀라움은 감탄으로 변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영호충은 모든 걸 잊은 채 그림 속 두 사람의 움직임을 노려보았다. 확실히 유복래이는 저 곤봉에 깨어졌구나. 이제 유복래이를 쓰기는 틀렸어. 영호충은 고개를 돌려 두 번째 그림을 바라보았다. 검을 든 사람이 창송연객을 펼치고 있는 걸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무공은 영호충에게 3번의 승리를 가져다 줬을 만큼 영호충이 즐겨 쓰는 무공이었다. 그러나 창송역객마저 곤봉에 의해 무참히 패하고 말았다. 시선을 돌리자 벽에 그려진 무공들은 하나같이 화산파의 절초들이었고 상대방은 여지없이 그 무공들을 깨뜨리고 있었다. 영호충은 하나씩 살펴볼 때마다 지독한 두려움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일순 영호충은 화산파의 무공에 대해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노력 끝에 사부처럼 절정의 경지에 오른들 이미 깨어진 무공을 배우는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화산파의 건법이 정말 그렇게도 약한 것인가? 이 동굴 안의 해골들은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여서 최소한 3, 40년은 지난 것 같았다. 하지만 오화건파는 지금까지 강호에 군림해왔고 그 건법이 깨어졌다는 소문이 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동굴벽에 새겨진 그림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치부하기는 어려웠다. 숭산파나 태산파의 건법은 차치하더라도 화산파의 건법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지없이 패배하리라는 사실을 부인할 방법이 없었다.
영호충은 혈도를 짚인 사람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났다. 쓰러져 갔다. 그렇게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사형, 대사형. 어디 계세요? 영호충은 흠칫 놀라 황급히 몸을 일으켜 기나긴 통로를 지나 본래의 동굴로 돌아왔다. 육대유가 동굴 밖에서 절벽을 향해 소리쳐 부르고 있었다. 영호충은 살며시 동굴을 나가 절벽 뒤에 커다란 바위로 숨어든 후 가부좌를 틀고 앉아 대답했다. 여기서 좌선 중이다. 무슨 일이냐? 육대유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계셨군요. 식사를 가져왔어요. 새벽부터 동굴의 벽화를 보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 어느덧 오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영호충이 묵는 동굴은 죄를 반성하며 수행하는 곳이라 육대유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다. 하지만 워낙 좁은 곳이라 입구에서도 안이 훤히 보였고 영호충이 그곳에 없는 걸 확인하자 곧 그를 찾아 절벽을 뒤졌던 것이다. 영호충은 육대유의 오른쪽 뺨에 약초가 붙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파란 잎 사이로 어렴풋이 피가 배어나오는 걸 보면 꽤 심한 상처를 입은 모양이었다. 아니,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냐? 오늘 아침 영검 중에 검을 거두다가 실수로 얼굴을 베었어요. 저는 정말 멍청하다니까요. 영호충은 분하고 창피해하는 육대유의 표정을 보고 다른 사정이 있다는 걸 짐작했다. 여섯째 사제. 나까지 속일 작정이냐? 대체 어쩌다 그런 상처를 입은 것이냐? 그러자 육대유는 분해서 씩씩거렸다. 대사형을 속이려는 게 아니에요. 말하면 대사형 기분이 상할까봐 그러는 거라고요. 영호충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널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화산파 제자들은 언제나 사이가 좋았기에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누군가 쳐들어오기라도 한 것일까? 오늘 아침 임사제와 대련을 했어요. 그 녀석이 갓배운 유복레이를 펼쳤는데 얕보다가 그만 이렇게 된 거예요. 사형제끼리 대련하다 실수하는 건 늘 있는 일이다. 화를 낼 일도 아니지 임사제는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움직임이 서투니 이해해줘야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얕봐서도 안 된다. 유복레이가 위력은 약하지만 그래도 상대할 때는 조심해야지. 맞아요. 하지만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 녀석이 입문한 지 몇 달 만에 유복레이를 터득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저는 입문한 지 5년째 겨우 사부님께 배운 초식인데 말이에요. 그 말에 영호충도 멈칫했다. 임평지가 입문한 지 몇 달 만에 유복레이를 배웠다면 확실히 진도가 너무 빨랐다. 타고난 자질이 아주 뛰어나지 않고서야 기초부터 튼튼히 하지 않으면 훗날 연공에 더욱 방해가 될 터였다. 사부가 어째서 이렇게 급하게 검법을 전수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육대유가 계속 말했다. 이 녀석이 예상치 못하게 유복레이를 펼치는 바람에 놀라 이렇게 당한 건데 소삼에는 옆에서 손뼉까지 치며 절 놀리더군요. 임평지 그 녀석이 아차 싶었는지 상처를 살피려고 다가왔다가 제 발길에 나동그라졌는데 소삼에는 아주 펄쩍 뛰면서 절 나무랐어요. 대사형. 분명 소삼애가 그 녀석에게 몰래 유복레이를 가르쳐준 거라고요. 그 순간 영호충은 심장을 칼로 도려내듯 고통스러웠다. 유복레이라는 검법은 익히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5가지의 변초가 복잡하고 미묘할 뿐 아니라 요결도 다양했기에 임평지에게 이 검법을 가르치려면 적잖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했다. 사과에 오지 않은 그 많은 날들을 악영사는 종일 임평지와 함께 보냈던 것이다. 악영사는 활발하고 놀기를 좋아해 같은 내용을 끈질기게 반복하는 방식을 견디지 못했다. 호승심이 강한 편이어서 배울 때는 그나마 참고 노력했지만 누군가를 세심하게 지도해줄 성격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변화가 복잡한 유복레이를 임평지에게 가르쳤다니 그를 향한 관심과 애정을 충분히 짐작할 만했다. 낙심한 영호충의 표정을 본 육대유는 말없이 영호충과 함께 반주를 한 뒤 그릇을 챙겨 절벽을 내려갔다. 영호충은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횃불을 들고 다시 안쪽 동굴로 돌아갔다. 처음에는 악영산이 임평지에게 검법을 전수한 일이 자꾸 떠올라 좀처럼 그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단순하게 묘사된 사람들이 악영산과 임평지가 되어 한 명은 가르치고 한 명은 배우며 친밀하게 구는 것만 같았다. 눈앞에 임평지의 준수한 얼굴이 어른거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바로 그때 벽의 그림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검을 든 사람의 자세나 검을 찌르는 방향이 악부인의 무쌍무대 영시일검을 빼다 박은 것 같아 영호충은 화들짝 놀랐다. 사모님의 저 초식은 임기응변으로 만들어낸 것인데 어떻게 여기 그려져 있는 거지? 정말 이상한 일이군.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악부인이 만든 검법과는 크게 달랐다. 벽에 그려진 검법은 힘이 실리고 움직임이 소박해 남자가 펼칠 만한 동작이었고 한 초식에 정확히 한 번만 검을 찌르는 방식이어서 수많은 변초가 숨겨진 악부인의 검법과는 사뭇 달랐던 것이다. 다만 단순하기 때문에 훨씬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다. 영호충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이 창안하신 검법도 알고 보니 선배님들의 검법에서 나온 것이구나. 하긴 이상한 일도 아니지. 모두 화산검법의 기본 도리로부터 파생된 검법들이니까. 두 분의 공력과 깨달음이 비슷하다 보니 대동소이한 검법이 나온 거야. 그렇다면 여기 그려진 검법들 중에 사부님과 사모님조차 모르는 검법이 많이 있다는 말인데 설마 사부님마저 본 파의 상승 검법들을 다 배우지 못하신 것일까? 그림 속의 상대방은 곤봉을 똑바로 뻗어내 검과 곤봉이 완전히 일직선이 되도록 그 끝을 검 끝에 맞대고 있었다. 검과 곤봉의 대결은 수백 초씩을 겨뤘다. 그리고 화산파 검법 마지막 그림에는 검을 쓰던 사람이 검을 내던지고 곤봉을 든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그림을 보는데도 처음 영호충의 가슴을 채웠던 분노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슬픔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곤봉을 쓰는 사람의 무공은 너무나 오만하고 야박했지만 화산파 검법을 완전히 깨뜨렸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영호충은 그 동굴 안을 몇 번이나 맴돌았는지 모른다. 태어나서 지금껏 이런 충격을 느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장부는 무슨 일이든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패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진정한 대장부라 할 수 있다. 우리 화산파의 검법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스스로 부인해본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영호충은 검을 내던지고 길게 탄식했다. 동굴벽에는 그 외에도 숭산파, 형산파, 태산파, 항산파의 검법을 깨뜨리는 그림으로 가득했다. 검법이 끝날 때마다 검을 쓰는 사람은 무릎 꿇고 패배를 선언하고 있었다. 영호충은 놀라면서도 의욕이 일었다. 범송과 조악, 그리고 장승풍과 장승운. 저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오악검파의 검법을 깨뜨리는 방법을 새겼는데도 어째서 무림에서는 그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았을까? 반면 우리 오악검파는 어떻게 지금까지 명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 오악검파가 지금처럼 강호에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속임수를 썼거나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다. 수천에 이르는 오악검파의 선배와 제자들이 무림에서 존중을 받는 건 오직 이 동굴에 그려진 그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벼랑간 영호충은 커다란 도끼를 움켜쥐었다. 도끼로 이 벽에 그려진 그림을 깨끗이 망가뜨리면 어떨까? 그럼 이 검법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오악검파의 명성도 지킬 수 있겠지. 그리고 이 동굴을 발견하지 않은 셈 치면 되잖아. 그러나 다시 벽으로 돌아와 기기묘묘한 검법들을 마주하자 도저히 도끼를 휘두를 수가 없었다. 한참 동안 신음하며 망설이던 영호충은 이윽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영호충이 이따위 비열한 짓을 할 소냐? 그 순간 푸른 장포를 입고 얼굴을 가린 사람이 떠올랐다. 그 사람의 놀라운 검술도 이 그림들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대체 누굴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